서산 부남호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긴급 방역이 진행된 가운데 고병원성인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한우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수출길에 오릅니다. 조만간 베트남 호텔 체인 음식점에 납품될 예정으로 홍성한우의 해외 판로 개척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11명에 대한 소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산시가 숨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우리 지역 애국지사들을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홍성한우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수출길에 오릅니다. 수출국은 박항서 감독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에서도 한우를 수입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홍성한우의 해외 판로 개척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에 있는 한우 가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손질을 거친 한우가 곧 해외 수출길에 오릅니다. 최근 국내 한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외국으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그중에서 공략에 나선 시장은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박항서 감독으로 인한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 한우가 브랜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국내에도 많이 매출이 많이 증가가 하고 있는데 더 새로운 시장, 그다음에 베트남이 한창 고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직화구이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에서 베트남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한우가 선보이게 될 곳은 하노이 등에 위치한 현지 호텔 체인 레스토랑 4곳입니다. 냉장육과 구이용이 수출돼 스테이크와 불고기 등으로 식탁에 오를 예정입니다. 27일 한우 가공 현장을 직접 살펴본 레스토랑 관계자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 홍성한우를 택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홍성한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조리를 했지만 횡성한우나 홍성한우나 많이 조리를 해봤고요. 홍성한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베트남 국민들한테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홍성한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날 양측은 업무 협약을 통해 매달 2톤의 한우를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한 달에 1억 원 정도로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해 이르면 오는 6월 첫 수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행정적 지원에 나선 홍성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상대국한테 이 축산물이 안전한 축산물이다 이런 인식이 주어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군에서 생산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위생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겠죠. 포장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한 홍성한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홍성한우가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성군 박승주 축산유통팀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홍성한우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수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홍성한우는 생산, 도축, 가공 및 판매까지 체계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되고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우 브랜드로 근본 수출 추진은 이러한 위생관리 시스템과 고품질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홍성한우의 인지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특히나 이 베트남으로 수출을 추진한 이유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베트남은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며 국가 성장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고급 먹거리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아주 큰 국가로 판단되어 현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그룹과
홍성한우 가공장 간 홍성한우 수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기를 수출한다는 게 사실 좀 복잡한 검역 과정도 거쳐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닌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예, 지금까지 베트남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한우 수출 전례가 없는 만큼 대한민국 한우 최초로 베트남 수출을 위한 국가 간 검역, 위생 및 행정 조건 등의 통관 절차를 사전에 시행함으로써 양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번 수출로 홍성한우의 맛이나 품질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한우와 차별을 두는 것일 텐데요.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 계시죠?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 메카인 홍성에서 오랫동안 가축 개량 과정을 거치고 차별화된 사육 방식 및 영양 성분이 풍부한 특화된 완전 혼합 발효 사료를 자유롭게 키운 건강한 한우로 특유의 풍미와 식감으로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홍성 한우 사육 농가와 판매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2018년 12월 기준으로 홍성군에서는 총 2,111농가에서 54,068두의 한우를 키우고 있으며 이 중에서 1,234농가 40,054두가 홍성한우 브랜드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해 요소 측정 관리 제도인 HACCP를 시행하고 있는 관내 지정 도축장과 도축구 3개의 전문 가공장을 거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성군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홍성한우를 세계적인 축산물 브랜드로 키우기 위하여 관내 한우 농장을 동물이 행복한 친환경 복지 농장으로 육성하고 수출 가공장에 대하여 포장재, 운송 차량 지원 및 원료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출하농가 지원 등 다각도로 수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수출을 계기로 홍성 한우 수출이 더 확대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홍성군 박승주 축산유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7일) 낮 12시 13분쯤 공군 38전대 소속 KF-16D 전투기 한 대가 태안 궁시도 인근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 2명이 추락 직전 비상탈출해 해상에 떨어졌으며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구조 당시 조종사들이 저체온증을 호소해 이들을 감싸 안아 체온을 유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는 낮 12시쯤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으며 13분 만에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공군과 해경은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투기 잔해를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도국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전화 연결합니다. 네, 방선웅 기자, 서산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부나무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방역 작업이 진행됐고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료가 채취된 주변 지역에서 예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인데요. 고병원성 검사는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닭이 감염됐을 때 80% 이상이 죽으면 고병원성으로 분류되고 이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예,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충청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이 공개가 됐다고 하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누구로 나왔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결과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지역구 이해찬 의원이 3억 1,721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은 3억 71만 원,
이해찬 의원과 함께 3억 원 이상을 받았고요. 강원식 의원과 박완주 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럼 충남 서북부 지역의 국회의원 모금액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어기고 의원은 2억 3,739만 원, 성일종 의원은 2억 690여만 원, 정진석 의원은 1억 5,815만 원, 홍문표 의원은 1억 854만 원에 달했습니다. 예, 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좀 여당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충청권 역시 여당 쏠림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원금은 28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당은 17억 원 정도였습니다. 상위 10명의 명단에도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상위 10명 중 민주당 의원은 8명에 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방선윤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는 3월 1일은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서산에서는 지역 출신의 숨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날,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천안에서 태어나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 예산 출신으로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진 매헌 윤봉길 의사.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홍성 출신의 백야 김좌진 장군. 이렇게 충남은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해 충절의 고장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서산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 서산의 독립운동가는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우리 독립운동가는 잘 모르는데요.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열사는 알겠는데요. 서산 지역의 독립운동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회의가 한창인 이곳은 서산시청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9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독립운동에 기여한 서산 출신의 숨은 주역들을 찾는 일입니다. 서산에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이제 발자취를 기리고 그 후손들을 찾아서 또 이제 자긍심을 이제 살려주고 또 저희 서산 시민들도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해서 뭐 좀 더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이제 계기를 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후손 중 몇 명은 서산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직접 찾아가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려고 합니다. 서산 부석 면사무소 앞에 있는 독립운동가 김정득 선생의 추모비입니다. 성현면 출신의 김정득 선생은 1919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인물입니다. 시위를 하다 붙잡힌 그는 일본군에게 끌려가 곤장 90대를 맞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손자인 김용재 씨는 그 후유증으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고통을 겪었다며 조부의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그때 90대라고 하면은 참 명지른 있게 살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 부석으로 이사 오셔서 여기서 살으셨는데 자녀는 3남 3녀 두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 돌아가신 때 가장 허리 아프다고도 상하셨어요. 그 몸이 그렇게 맞고서 몸이 성을 같아요. 음암면 출신의 김상정 선생은 고종 황제가 승하했다는 비보에 혈서로 깃발을 만들어 만세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혈서를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왼쪽 손가락을 여러 번을 담지를 하면서 혈서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수십 번을 쓰시고
혈서를 수십 번 쓰신 게 다 지금 독립기념관에 지금 수장돼 있고 보장돼 있습니다. 혈서를 쓰실 때마다 그냥 입으로 물어 뜯어서 쓰신 게 아니고 정갈하게 쓰시면서 단지를 하고 단지를 하면 이제 피가 금방 굳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위에 종제기를 놓고 피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붓으로서 또 이렇게 정갈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식으로도 일본 외왕이나 외놈 왕이라든지 총독한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포악한 일제치하에서도 하나 굴하지 않으시고 총칼이 무섭지를 않다고 당신의 몸으로써 혈서와 손가락을 자르셔가면서까지 나라를 지키시는 훌륭하신 할아버지셔요. 또한 애국은 물론 효심이 남달리 깊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를 3년상을 다 치르셨다고 합니다. 서산시가 2달 넘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소문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서산 출신의 독립유공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이원생, 고북 출신, 상해로 망명해 조선 광복운동하다 징역 1년 6개월, 서병철, 해미 출신, 대한독립청년단 활동에 징역 2년, 허후득, 운산 출신, 만세운동하다 끌려가 징역 6월, 유흥수, 운산 출신, 학생운동가 윤독회 조직으로 징역 5년, 그리고 이홍, 21살의 나이에 의병활동하다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체포됩니다. 당시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입니다. 피고 이용은 비적의 우두머리 장석홍의 무리에 가입하여 안면도 민가 2곳에 침입해 총기를 사용해 군수금이라 하여 10원과 7원을 강제로 빼앗은 자이다. 위 강도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이용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공주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오하식, 판사 이토, 판사 이용성.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찾은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도 하고 부강도 해주고 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나라 잃은 서름을 겪어보진 않은 세대지만은 간접적으로 느껴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후손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생가도 조금 관리가 잘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민들과 시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방안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지속적으로 해외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운동 100주년.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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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 서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 의결되자 충남도와 천안시 지역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6일 유관순 열사의 서운 등급이 상향되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양 지사는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사에서 찬연히 빛나는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분으로 온 국민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있는 분이라면서 충남도가 서운 등급 격상을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쳐온 것도 그 정신을 제대로 선양해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결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하고 서훈 등급 격상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향후 3.1 평화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만세운동 릴레이, 무궁화공원 조성 등 민족 정신을 정립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끌어내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다음 주 청와대를 방문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경기도 용인시 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각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조만간 지사님이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때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나 부지사는 또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들은 다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클러스터 사태와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 개방 등의 문제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이 금강 수계보 해체 결정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송하영 세종시 당위원장 대행과 이창수 충남도 당위원장은 25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정문 앞에서 공주보 세종보 해체 철거 절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도당 위원장은 충남의 농업 기반을 말살하고 충남인의 식수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공주보 파괴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수계 3개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정진석, 정용기 의원 등 한국당 충청권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 보 해체 반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임무취약 예비 소집에 불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11명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선 지난달 7일까지 학교별로 진행한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2만 1,000여 명에 대한 예비 소집에 716명이 불참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11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5명은 해외 출국, 5명은 타 지역 전출, 1명은 홈스쿨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진 경제포럼 조치한 세미나가 27일 당진 상공회의소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초빙돼 올해 우리나라와 당진 지역 경제 전망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당진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인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제포럼 조치한 세미나는 2달에 한 번씩 경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영민 당진 상공회의소 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인들에게 경제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국내 유명 경제 관련 강사들 초청해서 짝수달에 1년에 6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이 경제포럼 조차 세미나는 더욱더 더 유명한 그 강사들 초빙해서 당진 기업인들에게 그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목적입니다. 서산시의회가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 1조 3억 원을 확정하는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일령 의원은 닭첨지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산 전통인형극 축제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안원교 의원은 농업용수 재이용과 빗물 저장시설 구축 등 계속되는 가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기정 의원은 LH에서 진행 중인 전세 임대주택 사업의 입주 여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혜자 수요를 조사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읍면동별로 서산 시민과의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맹정호 시장이 27일 동문 일동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동문일동 주민들은 시청사 이전과 주민자치센터 건축 부지 확보, 잠홍동 공동묘지 활용 대책, 온석 근린공원 조성 사업, 잠홍저수지 상담부 준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제1대 태안군 의원 의정 자문단에 출범했습니다. 자문단은 행정과 교육, 노인, 환경, 농업 등 14개 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군의회는 이번 자문단 운영으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이 강화돼 각종 민원과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회가 지속가능한 물 자치권 확보 방안의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각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광역상수도 확대보다 지방상수도의 보존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합의했습니다. 서산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합니다. 먼저 당일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선 기념식과 특별공연이 진행됩니다. 3월 중에는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담은 책자가 발간되며 만세운동 유적지 등의 기념 표지판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홍성 금마면 가야리에 있는 보호수 사천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번영과 풍년 농사를 비는 기원제가 열렸습니다. 500년 수령의 사천나무는 1982년 홍성군의 보호수로 지정된 이래 가야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화합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기원제를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제7회 충남혁신포럼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8일 오전 11시 미다홈에서 열리는 서산시 농업경영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오후 6시 30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8일 오후 1시 30분 홍성군 노인회관에서 열리는 홍성군 노인회관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28일 오전 10시 충의사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제47회 충남도지사기 시군 역전 경주대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8일 오전 11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한노인의 태안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8일 오전 10시 청양읍에서 열리는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미세먼지는 여전히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단계, 초미세먼지는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새벽에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져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큰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3도, 당진과 홍성이 영하 1도, 서산과 태안, 예산이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당진과 태안이 10도, 서산과 홍성, 예산이 11도, 청양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흐린 하늘이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는 만큼 외출하기에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큽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는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헬로 TV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